2부는 여의도로 갑니다.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죠.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한 연좌 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정기국회 개식 때 한복대 상복으로 쪼개졌고 또 법사위 간사 선임 놓고는 관록의 정치인들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5선의 나경원 의원이 또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여야의 대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어떤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인가? 전략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이죠. 신동욱 의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2주 지났지만 정식으로 당선 축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상황이 워낙 축하받을 상황은 아닌데 이제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먼저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좀 전제를 좀 깔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여야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강대강 대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상황은 비유하자면 대학생과 중학생 정도가 복싱 시합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대학생 누가 중학생이에요? 민주당이 대학생이죠. 그런데 그냥 시합이 아니고 네. 저희한테는 글러브를 끼우고 민주당은 주먹으로 싸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동등한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가 아니고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너무 맞으니까 저희가 한번 깨물면 규칙 지켜라 좀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무슨 강대강으로 저희가 대치를 해서 어떤 협상에 지렛대가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우리 저희 당 상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 좀 균형이 무너져 있다. 완전히 무너져 있죠.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단순히 어떤 의석 수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특별히 어떤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그런 배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과거에도 균형이 무너진 경우는 종종 있죠. 여소야대도 있고 과거에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을 때도 있는데 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그 균형이 꼭 숫자만 가지고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한쪽의 균형이 현저하게 무너졌을 때는 한쪽에서 자제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그렇게 지켜온 것이 국회인데 지금 민주당의 그 국회 운영은 네. 그야말로 완전한 일방통행입니다. 그 반대쪽에서 건너오는 길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검찰을 해체하겠다 그러고 사법부도 무슨 특별재판부다 또는 대법원 정원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삼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균형이 무너진 게 단순히 국회에서 숫자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가 정치가 양쪽 날개로 나는 것이다. 이런 네. 표현들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쪽 날개가 완전히 꺾어져 있는 거죠. 저는 똑바로 네.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날개가 한쪽이 꺾인 게 어떤 국민의힘의 잘못 때문에 좀 꺾인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공격을 해서 더 심하게 꺾인 것이냐를 놓고 양쪽의 어떤 입장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일방통행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동반자 대화의 상대방으로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 그러한 예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이 볼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쉽게 이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면 네. 이제 제가 법사위에 있거든요. 이제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에서 이를테면 간사라고 하는 것 여야에 한 명씩 일종의 대표 의원을 뽑는데 이거는 저희 당이 선정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회법에도 규정이 없어요. 누가 선발을 해야 되는지 당연한 것이니까. 규정을 둘 필요도 없다. 그게 규정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간사를 선임할 때는 어쨌든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의제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저희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겠다 그러는데 간사 선임권을 법사위에 올려주질 않습니다.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의사 일정을 왜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냐 그러면 국민의힘은 간사가 없어서 우리가 협의할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본인들도 간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네. 있어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간사가 없어서 협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간사를 좀 우리가 뽑아주라 그러면 예.
나경원은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도 직접 써요. 아, 그럼요. 나경원은 안 돼. 안 돼. 우리 당에 거부감이 많아서 안 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데려와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하라는 거죠. 저희 당은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까? 김용민 간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직접 실제로 법사위에서 합니다. 오갔군요. 예. 저희 법사위에서 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저는 네. 앞으로 안 해줄 것 같은데 아하. 안 해주면 의사 일정을 저희가 합의를 못 해주잖아요. 간사가 없으니까요. 간사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네. 그 일방통행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 간사 관련해서 예. 뭐 다른 대안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입장을 좀 약간 한번 접거나 이런 것도 구상하고 아니요, 계세요? 저희가 당초 법사위원장조차도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맞다. 국회의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의사 진행 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 단계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된 부분이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가져갔어요, 다수결로. 그런데 저희 당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될 간사도 인정해 주지 않겠다. 네. 소위 위원도 네. 저희가 이제 뭐 지금 1소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법안을 이제 다루는 소위인데 소위 위원도 저희가 주진우 의원을 소위 위원으로 넣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소위에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안 지금 된다. 왜 안 해주는 거죠? 심지어 주진우 의원을 이소위에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1소위에 있다가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해서 잠시 빠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원래대로 돌아오겠다 그러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그것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른 의원을 지금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방적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 일방통행이다. 자, 이렇게 신동국 최고위원의 이야기 그리고 자세히 한 가지 들었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네. 뭐 패스트트랙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니 이해 충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떤 이전에 의미세요? 민주당 간사였던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심지어는 박범계 의원은 무슨 보좌진 폭행인가 해가지고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장관도 했고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 걸 가지고 당신은 간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떼처럼 덤벼서 나경원 의원을 내란에 뭐 동조자다 하고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 운영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초선은 어쩌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그 말꼬리를 잡고 네네네. 저희 당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좀 강하게 이제 기억되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사위에서 좀 소리를 쳤습니다. 박은정 의원을 상대로 해서 초선은 앉아 있어라. 뭐 초선이 뭐 한다고 그러냐. 이 발언이 사실은 조금 전에 신동호 최고위원께서 해주신 그 자세한 배경보다도 더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저도 초선이지 않습니까? 네.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초선이 어디 있고 뭐 육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발언권을 가지고 이제 국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 발언만 탁 뗐는데 맥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박은정 의원이 저희들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주로 내란 얘기고 어마어마하게 저희 당을 향해서 말하자면 무례한 발언들을 박은정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도 네. 뭐 수시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비슷한 톤의 네. 얘기 굉장히 정치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수시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들끼리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감정이 격해서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면 그 부분은 막 서로 인정을 하고 가는 점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탁 떼어가지고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뭐 무슨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만 한 것처럼 하는데 네. 그 이전에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 국회가 아닙니다. 예. 근데 여당의 초선 의원들은 그 나경원 의원의 그 초선 관련된 발언 관련해서 윤리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화가 나고 좀 격앙된 상황이어서도 그런 표현, 그런 내용의 발언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냐. 물론 국회라는 곳이 그 발언만 두고 보면 부적절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적절치는 않지요. 그러나 지금 법사위의 운영이 이를테면 뭐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돌 던졌다고 비난하는 거와 네. 비슷한 정도의 상황으로 저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혹시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동료 의원들한테 뭐 간단히라도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간사로 임명이 되는 그런 수순의 좀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음. 그거 한다고 해서 임명해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할 것 같으면 예. 저희가 뭐 100번이라도 하시겠죠. 그런데 아.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자꾸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국회 상황이 지금 뭐 민주당이 저희에게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법안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거든요. 지금 뭐 네. 가장 대표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발언권을 일체 주질 않습니다. 네. 저는 법사위원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오고 나서 한 번도 발언권을 얻지를 못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이든 신상 발언이든 계속 요청했는데요. 대체 토론이든 제가 목이 쉴 정도로 발언을 요청하는데 어허. 발언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아, 그거 의도적이라고 보세요? 그럼 그게 더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될 당연하죠. 어허. 그 국회가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가 국회입니까? 그게 더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문제지. 초선 의원이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초선 의원. 국회도 그동안에 그 운영되는 그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초선 의원 비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아이고. 팔을 한 500번 정도 든 것 같아요. 500번이요? 예, 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발언권 안 줍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한 발언 예. 한마디 하면 예.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방에 있다가 예. 토론 종결 신청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토론 종결 신청 들어와서 토론 종결합니다. 끝. 아하. 이렇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야, 지금 이렇게 그 최고위원께서 생중계해야 됩니다. 생중계 우리 네. 국민들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예.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드는데요. 국회 방송에 이제 케이블 TV 보면 국회 방송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네, 네. 그 맞습니다. 국회 방송에 법사위 중계하시는 날 아. 우리 국민분들이 꼭 좀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다 직접 보시고요. 지금 예. 국회가 무너지기 직전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예. 사실 이렇게 여야의 어떤 이런 모습들의 배경에는 결국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또 그 후에 있었던 수사 게다가 지금 특검이 또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이 당사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저항하면서 지금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시니까 답변을 하겠는데 추미애 위원장 오기 전에 정청래 위원장이 있을 때도 법사위를 그렇게 네. 운영을 했습니다. 아. 이미 계엄 사태 전에 민주당이 네. 일방적인 폭주는 아. 이미 그때 시작이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줄탄핵하고 줄특검 발의하고 그런 것들을 토론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반발했던 것이지 잘 돼 오다가 계엄이 선포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화가 나서 우리는 너희네들하고 토론 못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계속 네. 됐단 말이에요. 네. 자, 특검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특검으로 지금 저희 당 압박하고 있는 거죠.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당이 도저히 정상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특검을 발의해 가지고 수사를 맡기는 것이 특검인데 네. 지금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압박을 합니까? 그런데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특검 관련해서도 그동안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검찰이 일종의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수사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새로이 드러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드러난 부분들은 자,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변호사님, 많다는 거 우리가 무슨 요즘 뭐 나토 3종 세트다 뭐 검거북이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특검을 하는 본질과 지금 3대 특검에서 거의 200명 네. 가까운 검사가 2달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밝혀낸 게 막연히 많은 것 같다고 느끼고 그게 언론을 매일 장식을 하지만 실제로 3대 특검이 하는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 뭐가 네. 있는지 자세히 따져보면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제 원내대표실 조사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소위 내란 특검이라는 곳에서 2달 가까이 지금 50명, 60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지금 실체적으로 저희 당이 무슨 언론 프레임을 했지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아무런 것도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희 당에 가지고 온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봤는데 네. 정말 이거는 그 저희가 응할 수 없는 기간과 네. 내용과 이제 소위 검색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네. 같은데 검색을 네네. 가져오는데 이 검색을 한 60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특검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법부에 저는 1차적인 지금 판단 받은 거 아니냐. 저는 사법부도요. 네. 민주당도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균형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져서 지금 사법부에서 영장 내주시는 판사분들이 네. 이런 영장을 도대체 어떻게 내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당의 법률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허. 저희 당 의원들에게 네. 제출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네. 당했지만 네. 그 압수수색 결과로 뭐가 나왔는지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없습니다. 그러면 네. 사법부의 판단도 지금 좀 기울어졌다. 뭐 기울어졌죠.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온당하지 입장이신가요? 못하죠. 이재명 어허. 대통령 재판도 사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완전히 중단시켜 놨지 않습니까? 예. 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사법부조차도 이제 이미 네.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한두 명이 저항하고 있는데 그 한두 명의 정상적인 판단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네.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 예. 이렇게 특검 얘기까지 좀 나누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특검 수사의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 그리고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라. 기도하겠다. 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국민의힘의 주류적인 생각은 윤 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뭐 저희 당의 유불리를 이제 따질 단계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갔다는 구체로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저희 당이 뭐 윤 전 대통령의 변호라든지 그분의 그 법적인 대응에 관여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분이 말씀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인데 관계가 없다라고 관계 이해해야 없는 될까요? 거죠. 다만 당과 관련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네. 다만 저런 발언은 좀 진작에 더 하시는 게 맞는 발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번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거기에서 아주 수동적으로 그날 밤에 뭐 동원됐던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군인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불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좀 진작에 해주시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보고 네. 지금이야 늦었지만 네.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쭤보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민수 최고위원 여러 가지 발언들 내놓고 있잖아요. 뭐 석방해달라, 뭐 면회 가겠다. 지도부의 입장 어떤가 궁금합니다. 지도부의 입장은요. 뭐 그 짧게 말씀드리면 네.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발언들이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 이걸 가지고 저희 당이 무슨 뭐 네. 극우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일종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볼 만큼 비중 있는 네.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뭐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겠다 해서 가시는 거야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신동욱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것에 대해 동의의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는 뭐 가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